여보, 오늘 당신 오늘 아침 뭐 줄 거야? 빵하고 뭐 그런 거. 커피하고. 토스트 한 장의 단순한 식사로 하루를 시작하는 김성수 작가. 토스트만 먹고 다른 거 밥 안 먹는 게 나한테는 보통 복이 아니라고. 아이고 고맙다. 그래. 차 조심하세요. 갔다 올게. 예. 이른 아침부터 어딜 이렇게 서둘러 가실까요? 작품하러 가거든요. 매일매일 해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제가 나이가 들고 이러니까 더 열심히 해가지고 빨리 좋은 작품 만들어서 화학들한테 남기고 싶은데 마음이 급합니다. 통영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위치한 국내 유일의 오칠 미술관. 바로 이곳이 김성수 작가의 일터이자 작업실입니다. 여기 너무 굉장히 참 좋죠. 너무 아름답죠. 여기가 한국 오칠이야 발상지가 됩니다. 나전칠기 본고장 통영에서 오칠 회화가 처음 시작된 곳. 지난 2006년 김성수 작가가 사제를 털어 만든 미술관인데요. 미술관 정면에 배치한 이 작품은 고유의 전통 예술인 나전칠기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오칠 회화를 개척한 김성수 작가의 초대형 작품입니다. 1950년을 기점으로 이게 단절이 되었어요. 하악칠이 들어오고 오칠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오칠을 되살리기 위해서 제가 통영에다가 오칠 미술을 건립하고 그 뜻을 기리기 위해서 그 설치물로 조형물을 설치했습니다. 오칠 미술관에선 칠공예의 어제와 오늘을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흔히 자기로 불리는 나전과 오칠이 어우러진 나전칠기 공예품이 전시된 공간. 이곳에서도 특히 김성수 작가가 애지중지하는 작품이 있는데요. 단아하면서도 화려한 문양이 눈길을 끄는 칠기함. 정교한 나전과 신비로운 오칠의 조화에 감탄이 저절로 나오는 작품엔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이게 내 스승의 작품이야. 참 훌륭하신 은사님 만났죠. 뭐 우리나라 나전칠기에서 어느 누구도 이 선생님을 따라갈 수 있는 어떤 그 예술성이나 그런 그 작가 정신, 장인 정신 이걸 가지신 분은 비교할 사람이 없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1925년에 세계 만국박람회에 이 출품하셔가지고 은상 받으신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상을 받으시고 그래도 묵묵히 말없이 그 뒤를 계속 이어가면서 후학들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그런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나전장 김봉용 선생에게 오칠공예를 배운 김성수 작가의 작품인데요. 수많은 공예 작품을 남기며 세계의 주목을 받은 그가 직접 스승이 되어 양성한 후학들 작품도 나란히 전시되어 있습니다. 내 은사 김봉용 선생님의 작품을 중심으로 그 많은 그 몇 대를 이어가는 제자들 작품들입니다. 특히 고등교육을 받고 디자인 교육으로 현대 작품을 만든 작가와 전통을 이어가는 작가 이 두 부류의 작품들입니다. 물론 나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 작품들은 현재에서 미래로 열어가기 위한 하나의 그 융합을 시키기 위해서 서로가 발전할 수 있게끔 그런 모색을 위해서 그 두 개가 같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처음 오칠공예에 입문한 때가 1951년. 한눈 팔지 않고 갈고 닦은 기량이 녹아있는 작품 중에서도 각별한 의미가 담긴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1965년도 국전에 출품해가지고 특선을 한
음양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요 위에 있는 것은 이때에 국전에 출품을 해서 공예품 만들다가 이 물성이 너무 새로운 걸 갖다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바로 회화를 하면 어떨까 해서 그 회화의 길을 열기 위해서 처음에 시작했던 작품이 이것이 하나 효시가 됐습니다. 회화에. 대형 박물관이 작품을 소장할 만큼 탁월한 작가의 감각은 공예에 머무르지 않고 회화로 영역을 넓히는데요.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도 처음 시도된 오칠회화 1호 작가의 작업실로 들어가 볼까요? 노 작가는 미술관 한쪽의 작업실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데요. 오칠회화는 그림을 그릴 캔버스를 만드는 작업에서 시작됩니다. 목공에서 가구 공예품 만들 때께 이 제대로 안전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는 옛날 그 우리 공예품 만들던 방식대로 낮은 칠기의 전통 과정 그대로 여기다가 지금 제작을 할 겁니다. 온나무에서 추출한 옷 안료를 바르는 생칠로 나무에 옷을 침투시키고 수없이 덧바르는 과정을 반복해야 천년을 견디는 캔버스가 만들어집니다. 오칠은 그림을 그리는 물감도 되지만은 캔버스 나무로 짜서 만든 캔버스를 방수 효과가 나게 오칠을 먼저 이렇게 칠을 하면은 절대 물이 들어가지 않고 방수 효과가 탁월합니다. 다른 성분을 배합해 오칠을 거듭할 때마다 건조는 필수. 최적의 온도와 습도를 맞춰야 합니다. 오칠이 가지고 그 물성이 상당히 예민하고 까다롭습니다. 건조된 후에 나무 속에 침투가 되고 그 침투된 것이 굳어가지고 굉장히 단단하게 만약 보강을 하는 거죠. 이어서 오칠과 찹쌀풀을 섞은 호칠에 들어갑니다. 호칠은 캔버스의 변형을 막는 중요한 작업인데요. 선배를 발라 표면이 고르게 될 때까지 오칠과 건조, 연마를 반복하면 전통 기법을 재현한 오칠 목태 캔버스가 완성됩니다. 지금 천년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 바탕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하나하나 쌓여가지고 천년을 가도 땅속에 묻혀도 부식되지 않고 물속에 들어가도 괜찮은 그런 거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 날, 여러 공정 끝에 캔버스가 완성되면 비로소 만나는 것. 이게 내 보물입니다. 여러분. 조개 껍데기에서 추출한 자개를 끊음질, 주름질 같은 기법으로 가공한 나전입니다. 이것이 소라에서 나온 자개인데 이 자개를 가공한 것을 이 야광패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어두운 밤에도 빛이 찬란하게 아름답게 해서 야광패라고 이름이 지어져 있습니다. 나전은 마치 오칠과 한 몸처럼 조화를 이루는 최상의 재료인데요. 소라에서 얻은 야광패 외에도 진주조개를 가공한 진주패와 전복의 나전을 주로 사용합니다. 오칠 회화에 쓸 나전을 미세하게 자르는 작업도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데요.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몰라보게 편해진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거 이렇게 절단기에다 자르는데 옛날에는 그 조그마한 실톱을 만들었어요. 실톱을 만들어가지고 수동으로 이 원리 그대로인데 수동으로 이렇게 밀어가지고 톱질을 해서 잘랐습니다. 공예에서 회화까지 오칠과 함께한 68년 동안 얼마나 많은 나전이 작가의 손을 거쳤을지 가늠조차 힘든데요.
오칠 캔버스를 만난 나저는 이 자체가 가장 빛나는 물감입니다. 우리가 오칠이 천년이기 때문에 안료도 자연 강물 그대로 강물성 그 안료를 사용하고요. 자기만의 색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만드는 거죠. 오칠 회화는 그림 그리는 재료와 도구가 유화와는 다른데요. 천으로 만든 캔버스 대신 나무에 오칠한 캔버스를 쓰고 캔버스에 먼저 나전을 올린 뒤 오칠로 그림을 그린다는 점입니다. 쪽빛색, 바다색 보입니까? 두 가지 색이 딱 나오죠. 여기 이게 붓 하나 가지고 두 가지 색을 낸 거지. 흑진주처럼 빛나는 오칠 캔버스가 회화가 되는 과정은 순탄하지 않습니다. 도료 위에 다시 오칠을 입혀서 표면을 갈고 닦는 지난한 공정을 감내해야만 비로소 하나의 오칠 회화가 완성됩니다. 상당히 저는 인상적으로 본 곳인데 저 북쪽 사막의 끝자락 하늘에서 내려다 보니까 그 노을에 이게 나무인지 숲인지 그런 그 오아시스 같은 느낌이 들고 그 자작나무 같은 그런 인상인데 불빛 그 노을빛에 완전히 저는 반해가지고 그걸 환상적인 거를 머릿속에서 담아낸 그림입니다. 통영 오칠 미술관에선 김성수 작가의 분신이나 다름없는 대형 회화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아름답고 정교한 작품에는 노장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어떤 그 음양의 개념을 가지고 작품의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보면 제가 작품마다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은 음과 양의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도 보면은 그런 개념이 있거든요. 음과 양을 가지고 이렇게 모든 걸 또 풀어나가니까 저는 그 창작하는데 굉장한 그 힘이 되고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오칠과 나전이 조화를 이루듯이 음양의 조화와 균형, 우주의 섭리와 자연의 이치를 표현한 작품들. 전통 공예품에 머물면서 혹은 산업화에 밀려 세상의 관심에서 멀어진 오칠이 현대적인 회화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과거에는 나전칠기라 가지고 그릇 기자를 썼거든요. 그 나전칠기라면은 용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나전칠기만 가지고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니까 장신구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회화도 하고 조각도 하고 조각품도 만들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게 그 물성이 오칠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조선시대에 경상, 전라, 충청 3도 수군을 지휘했던 3도 수군 통제영. 김성수 작가가 모처럼 제자들과 걸음을 했는데요. 이순신 장군이 12공방을 설치하고 나전칠기를 생산했던 흔적이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죠. 이순신 장군께서 삼도수군 통제사를 부임하면서 여기 12의 공방을 건립을 했는데 12의 공방 중 상하 7방에 있는 데가 두 번째 규모로 큰 방이었어요. 그 방에서 오칠로 가지고 오칠 공예품을 제작한 곳입니다. 그래서 통영이 삼학년의 뿌리를 갖게 된 거죠. 과거 통영의 중심지였던 한남동. 나전칠기 기술인을 양성하던 건물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제 6.25 때니까 그때 바로 서울에는 전쟁을 하고 있었고 여기는 이제 그 인민군이 들어왔다가 철수를 하고 난 그때에 10월 달에 여기다가 양성소를 설치를 했거든요. 쭉은 큰 이제 강의실 그때 뭐 그 30명, 40명도 다 강의를 했고 그 안에서 여기 나를 가르치러 온 사람들이 뭐 인간문화재 후 인간문화재 김봉룡 선생님 지금 우리가 제일 난식인 분야에서 존경받는 어른 아닙니까? 이종섭 선생하고 장윤선 선생도 태평양 유학생이고 전부 유학생이지.
1951년 설립된 나전칠기 기술원 양성소에선 당대 최고의 예인들이 오칠과 나전 기술, 미술 실기를 통해 전문 기술인을 배출했는데요. 일기 입학생이었던 김성수 작가의 오칠 인생이 시작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때는 이 명품 예술이었고 그 직업이 제일 말하자면 장인들이 대우를 받던 시절입니다. 가장 월급이 많은 것이 나전칠기에 종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부 다 이거 토양의 말하자면 나전칠기의 명산지다. 나전칠기의 본고장이 되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리 올라고 그랬고 여기서 배워가지고 우수한 사람들은 전부 서울이고 이런 데서 차출이 돼가지고 막 가고 막 이런 현상이 일어났던 곳이 여기입니다. 서너 집 건너 한 집이 나전칠기로 먹고 살 만큼 흥하던 시절은 추억이 됐습니다. 하지만 오칠회화를 배우기 위해 미술관 문을 두드리는 작가들이 끊이지 않는데요. 박한래 씨도 그중 한 명입니다. 아이고야 많이 했네. 그동안에. 응? 예, 어제 잠도 못 자고 있어요. 좀 쉬어가면서 하지. 제가 자기를요, 이거 붙일 때, 특히 큰 부분을 붙일 때는 여기에 중간에 이 공기가 들어가면서 완벽하게 접착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여기가 너무 부드럽고 너무 고상하게 됐어. 예. 그러나 이걸 좀 강렬하게 네. 이게 말하자면 물방울에 탁 튀어 올라오는 거, 예. 터져 나오는 거, 힘이 칵 생기는 네. 이런 걸 여기다 이렇게 좀. 나전칠기 기술원 양성소가 그랬던 것처럼 오칠 미술관이 전통 오칠의 우수성과 오칠 회화를 알리는 산실이 되고 있습니다. 오칠 회화에 이끌려 뉴질랜드에서 이곳까지 달려온 작가는 어떤 점에 매료됐을까요? 거의 수련에 가까운 그런 반복의 그 공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한 번에 뭐 쉽게 뭐 차콜이라던가 뭐 연필 그냥 그래파이트라던가 이렇게 쉽게 바로 효과를 낼 수 있는 뭐 그런 재료랑은 다르게 이 도막 형성을 통해서 그 깊이를 이루어내는 그 공정의 아름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정의 묘미, 과정의 아름다움, 거기에 저는 특히 매력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미술관 한켠, 김성수 작가가 제자들을 위해 마련한 전시 공간인데요. 공예품으로 전통에 머물러 있던 오칠이 현대적인 감각을 한껏 살린 그림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와, 정말 근사한데요. 오칠은 그 자연에서 얻어지는 재료로서 이것이 갖고 있는 그 분야가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넓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오칠을 정확하게만 우리가 그 공부를 한다면은 조형물, 정말 조각이나 평면 작업, 그 회화나 다음에 장신구, 기물 우리가 그 사용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축복받은 그런 재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도 찾는 이들이 많을 정도로 어느새 통영의 명소가 된 미술관. 전통 공예품과 현대적 회화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그야말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공간이죠. 이쪽 방이 제 방입니다. 네, 여기가 간장입니다. 해가 지면 어두워지고 또 해가 뜨면은 맑아지고 이제 그런 걸 상징적으로 해가지고 자전공전하는 현상을 여기다 담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개가 한 몫을 한 거죠. 아무리 다른 그림을 가지고 반짝반짝하게 하려면은 그리면 안 되잖아, 물감 가지고. 우리는 그래서 이거를 물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반짝거리는까지 다 만들 수 있다. 일단 천연 재료로 이렇게 색다른 작품을 만들어내는 게 좀 인상 깊었고요. 또 자개를 이용하니까 천연적으로 이렇게 광택이, 오칠에서 나는 광택, 자개에서 나는 광택이 잘 어우러져서 아주 독특한 작품을 볼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지난 여름 숨막히는 무더위에도 작업을 쉬지 않았던 김성수 작가가 제자들과 함께 섬으로 향합니다.
작업실에선 작가로, 대학에선 교육자로 오칠과 함께한 시간이 길었던 만큼 여전히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요. 바닷길을 헤쳐 장사도까지 온 건 마음 깊숙이 다짐한 바람 때문입니다. 바다와 섬이 조우하는 장사도는 청정한 자연이 반가운 곳인데요. 놀랍게도 이곳에 오칠 회화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섬에 공원을 조성하면서 오칠 회화를 감상할 수 있는 전시 공간을 마련한 건데요. 작가는 오칠 회화를 통해 섬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통영 오칠의 신비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쪽에 조금만 더 하면 되겠다. 조명을요? 됐다. 작품 우리가 평가를 할 때다 보면은 역시 좋은 작품이 좋다는데 우리는 내공이 더 중요하거든. 선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캠퍼스 자체가 전통 공예 아닙니까? 전통 공예 제작 과정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럼 그 위에다가 현대적인 자기가 생각하는 감정을 표현하고 오칠 화폭의 자유로운 감성을 담되 전통 제작 공정을 지켜달라는 당부. 시간이 흐를수록 빛나는 광채는 전통 오칠이 주는 선물이란 게 작가의 믿음인데요. 해풍에도 끄떡없는 오칠의 방부, 방습 기능은 섬에서 더욱 빛나겠죠? 저희들이 생각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이 늘상 고민을 하시거든요. 사람들을, 그러니까 제자들을 가르치는 어떤 그런 면에서도 늘상 심어주시는 게 우리의 전통을 가지고 어떻게 세계화 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굉장히 고민을 하시고 그런 부분 때문에 늘상 하시는 말씀도 그렇지만은 우리 것을 좀 더 세계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자꾸 찾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나무가 숲이 되기 위해 나무는 더 치열하게 뿌리 내리고 더 뜨겁게 가지를 뻗었겠죠. 지난 68년간 오칠과 함께한 길도 그토록 뜨겁고 치열했습니다. 우리 후학들이 제대로 배워가지고 저보다 더 앞장서서 우리 한국의 전통을 이어서 미래를 가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예술가들이 탄생했으면 좋겠다는 그 희망이 언제 나가 살았을 때 달성할란지 언제까지 갈지 가서 이루어질지 그런 기대감 하나밖에 없습니다. 공예에서 그림으로 오칠 예술의 새로운 숨을 불어넣은 시간들. 그 시간들을 모아 천년에 빛나는 광채를 내일로 이어가는 것이 노 작가의 소명이자 삶의 이유입니다.